자, 이번에는 글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즉, 글의 구성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적어놓은 이 포인트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단의 헤드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문단은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주제문과, 즉 헤드라인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헤드라인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걸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점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갑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모든 걸 알기에는 다소 부족하죠. 그래서 기사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이 설명하고 있던 바를 이해합니다. 수능 국어의 독서 지문도 헤드라인에서 주제를 드러내지만 앞서 말했듯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뒤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헤드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뒷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수렴하는 것, 결국 이 문단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 단어, 핵심 어구, 핵심 표현들은 헤드라인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헤드라인에 적혀 있는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뒤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A는 B가 아니다라는 문장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B가 아니다라는 건 단순히 부정이거든요. 단순 부정은 B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A가 뭔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써줘요. 예를 들어서 B는 선험적이다. 즉, 타고난 것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A는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배운 뒤에 안다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A는 선험적이지 않다는 거구나. 그래서 경험적이라는 거구나. 그제야 B가 아니다라는 B와 구분되는 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A는 B가 아니다가 어떠한 정보, 정말 뚜렷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그거를 마치 질문을 받은 것처럼 그 대답을 찾아서 해당 문단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어 지문이 이러한 문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 전체조차도 그러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1문단에서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그 화두에 대답하고자 나머지 문단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풀어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헤드라인이라는 건 설명 대상을 던져주는 거고요. 그 설명이 완성되는 건 뒷문장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기억하고 대답을 찾아서 읽듯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헤드라인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인 철수는 과일을 좋아한답니다. 자, 과일을 좋아한다는 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과일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너무 넓잖아요. 과일이라는 일반적이고 범주가 넓은 단어를 먼저 준 다음에 사과, 수박, 딸기로 좁히고 있습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일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과, 수박, 딸기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좁혀서 들어가는 거. 이건 굉장히 내용적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주요 정보는 형식적 요소로도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형식이라는 말 들으시면 조금 긴장하시던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주어랑 서술어입니다. 한국어의 어순상 주어는 앞에 있고요. 서술어는 뒤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머리, 꼬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주어와 서술어에 대해서는요, 엄밀하게 언어적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밑에 예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주어는 뭐죠? 세잔의 작품입니다. 세잔의 작품은 이라는 머리가 있고요. 꼬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문장이 단번에 이해됩니다. 일단 뭐예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은요, 그 다음에 처리해줘도 됩니다.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수능 국어 지문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대신에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뾰족하게 이해해주고 가자는 겁니다. 이 세잔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예술가의 사유 재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잔의 작품을 예술가의 사유 재현으로만 보는 건 너무 간 거 아니냐? 세잔의 작품이라는 게 미술사적으로 더 다른 의미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지금 이 문장을 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술가의 사유 재현이라는 측면을 다루고 싶은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아는 세잔의 작품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수능 국어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배경 지식에 대한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성격이 일단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특성, 어떠한 측면을 잡아서 이해해주고 싶은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도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잔의 작품 자체를 논의하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잔의 작품이라는 걸 가지고 예술가의 사유 재현이라는 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에도 그래서 배경 지식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짚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지 나 이거 아는 건데 나 이거 연계 공부했던 건데 이런 게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찝어야, 즉 방향성을 먼저 잡고 가야 내가 조금 다소 처리가 미흡했던 수식어구에 대해서도 이 방향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글을 읽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문장을 쪼개어 읽는다는 점에서도 정보 처리를 하기에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한 번에 파악되지 않을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장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지도 방향을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글쓴이가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이 형식들을 한번 봐주자라는 겁니다. 이 문장 안에서의 형식적 구조들을 잘 잡으면 글쓴이의 의도 파악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요 정보,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도가 듬뿍 담겨있는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형식적인 구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문장 읽는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 and B 유형입니다. 뭐뭐하고, 뭐뭐와 뭐뭐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또한 같은 표현들. 특히 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는요. 영어로 치면 A also B거든요. 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런 경우에 A가 B의 인과처럼 작동할 때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민간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강제할 수도 없다. 판단 안 되고 강제할 수 없다. 둘 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과두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정치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정치에서의 과두제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기업 경영에서 나타난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에서의 과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가능성이 올라가요. A and B 구조의 문장은 이렇게 둘 다를 강조하는 좀 대등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뒤에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네, 요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유형입니다. A but B예요. 뭐뭐하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니라 뭐뭐라기보다는 뭐뭐와 달리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등의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는 문장이고 또 우리가 잘 읽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잊지 않으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B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A가 아니다라는 맥락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 문장들을 한번 해볼게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한다. 1번이고요. 두 번째, 소각장은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고 소각장은 반대한다. 이렇게 두 문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 but B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 A가 아니다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B이다라는 문장입니다. 보통 B이다만 기억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A가 아니다라는 두 문장으로 구성하셔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보면 사상은 개인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소산이다. 개인과 공동체라고 구분을 한 뒤에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제가 뭘 했냐면 첫 번째, 개인은 아니야. 두 번째, 공동체야. 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과 공동체라는 거를 대조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에서는 공동체니 개인이니를 물어볼 거거든요. 즉, 어떠한 표현을 기억하실 때 그것이 다른 단어와 대립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대립 관계 자체를 통째로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 흥미로운데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무슨 내용이 나왔죠?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를 개선할 거야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모두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상승시키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된다. 물론 이야기는 부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이 기본적이다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기억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하지 마시고 둘 다 기억해야 한다는 게 이 2번 형식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형식 볼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입니다. 뭐뭐이므로 뭐뭐여서 뭐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따라서 이처럼 등의 표현으로 문장이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특히 이와 같이 이처럼 지시적인 말 뒤에 주요 정보가 요약되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지시적인 표현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즉 앞에 나온 내용 중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읽으시는 게 필요해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래서 그러므로 유형의 문장들은 저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한 도식을 주로 활용해요. A 하니까 B 하다. 화살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이게 시각적인 도식이라고 생각해요. 즉, 시각화하는 겁니다. 단순히 문장으로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뇌과학적으로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그림으로, 시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A에서 B로 화살표를 통해서 도식을 그려주는 느낌으로 시각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정리를 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과에 해당하는 B를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A에서 출발하여 B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A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B가 A에 딸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개개인의 행복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행복도 다른 누구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니까 어떤 특정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모두 동일하게 중요해가 확실하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진 않아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에 훨씬 더 가중치를 두고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주식시장이 호황이어서 수익이 커졌대요. 그러면 채권 수요가 준대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합니다.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하락한다. 저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정보라고 인식을 합니다. 주식이 잘 돼서 수익이 커졌대요.
그러면 채권이 수요가 줄어서 가격도 준다고 합니다. 주식이 호황이다라는 게 채권 수요의 방향을 어느 정도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때 반대로 주식이 좀 안 좋으면 이러면 채권 수요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겠지? 와 같은 흐름, 플로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도 볼까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처럼 소비 방식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차별화 전략은 한 사회 내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방과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 문장의 앞에 모방과 차별화 전략에 대한 말을 잔뜩 했겠죠. 그런데 여기 이 문장에서 귀결시켜주고 있는 표현이 뭐냐라고 하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동시에 작용이라고 정리해주고 있구나. 이런 정리해주는 표현에 대해서 주워 가셔야 돼요. 내가 내용을 이해한 것과 별개로 이 지문에서는 동시에 작용이라는 말로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4번도 가볼게요. 비슷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이라는 유형인데요. 앞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거나 보충한 역할을 하죠. 다만 앞부분인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소 부정적이거나 모호한 경우라면 A에 제시된 내용을 B에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B가 주요한 정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 사용해주고 있는 키워드로 정보를 압축해주면 됩니다. 볼게요. 그 결과 머리와 목구멍의 구조가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흡계가 소화계가 점차 분리되었다. 이 둘이 분리된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즉 다음에서 더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는 얘네가 길게 이어져 있었대요. 근데 그 겹친 부위가 점차 짧아져서 이제는 교차점, 하나의 점으로만 남았다는 겁니다. 많이 겹쳐 있었는데 점점 짧아져서 하나의 점에 불과하게 되었어. 이 분리되었다라는 뭐죠? 고차점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된다는 거죠. 분리라는 단어의 이 내용, 이 구체적인 맥락을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도 공론장에 대해서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정의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주고 있느냐? 개인이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건전한 여론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눈치채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예시죠. 예시 흘려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예시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원 국어 지문에서 예시를 써준다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가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입니다. 그럼 이 대응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앞의 내용을 정리한 틀이 있겠죠. 이 틀에 예시를 그대로 넣어보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요,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거래요. 기술적 모순이란 게 어떤 변수 1과 변수 2가 충돌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령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그러면 비행기 무게가 증가해서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첫 번째 변수는 뭐죠? 속도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요? 엔진의 무게입니다. 그냥 무게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읽고 정리한 그 도식 그대로 예시를 그 틀에 넣어주자. 예시를 읽으실 때 이렇게 하셔야 정의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예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뭐뭐 했으면 뭐뭐 더라도 비한다. 가정 혹은 조건과 결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까 인과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A에 B가 따라온다로 구조화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정보량 압축이 돼요. 왜? A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니까요. 예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요. 확정입니다. 확정되었어라는 조건이 나오면 다시 소송이 불가능하대요. 특히 계약서 발견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확정되면 소송이 불가하다는 거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발견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까지. 두 문장으로 일부러 쪼개서 정리했습니다. 자, 또 볼까요?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지급 책임이 없대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마찬가지로 선지에서도 이렇게 조건과 결과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본문에서 읽어온 이러한 조건절과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조건이 일치하느냐를 비교하면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선지 단위에서도 이렇게 문장으로 읽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수식어구의 꾸밈을 받는 B인데요. 개념어라고 적어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정의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B란 A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B를 먼저 보고 즉, 설명해주고 있는 개념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정의 내용을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자,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 촉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촉매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문에서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앞서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조절해서 속도에 변화를 준다. 활성화 에너지가 속도와 관련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면 반응 속도의 변화는 따라오는 거야 라고 정리된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고 한다. 촉매 활성이란 뭐죠? 반응 속도를 빠르게. 앞에서 속도의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요? 빠르게입니다. 빠르게 하는데 이 출제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출제자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정도의 문장 형식을 다뤄봤는데요. 정말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읽는 것, 출제자의 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문장을 읽을 때, 특히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내용을 공부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요. 글쓴이가 이런 걸 말하고 싶구나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정확하게 딴 길로 새지 않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바를 예상하면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정보 정리도 훨씬 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정말로 문장이라는 걸 하나하나 똑바로 읽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쌓여서 정말 무시 못할 피지컬이 됩니다. 1등급의 피지컬은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장을 모두 정확하게 읽어주고, 심지어 연습이 많이 되어서 그 속도가 빠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떠한 문장이 오든 내가 수능 특강에서 연계를 읽었든 안 읽었든지 간에요. 내가 출제자가 어떻게 이 문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 수만 있다면 어떤 글을 만나든 쫄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강력한 1등급의 피지컬이 됩니다. 이 기본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분량이 조금 길어졌는데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